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온라인에서 주로 쓰이는 헬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돕다 헬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헬프는 탈가정 청소년, 헬퍼는 이런 청소년을 돕겠다고 나선 성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소통하는 곳, 그러니까 SNS를 위주로 헬퍼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식사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아이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 취재한 KBS 시사기획창 김도영 기자 오늘 나와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문제 취재를 했군요. 네. 간단히 소개했는데 헬퍼와 헬퍼.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생겨난 말이죠? 네,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 우리 앵커께서는 탈가정 청소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이게 가출 청소년을 요즘 많이 예전에 미혼모를 한가정 이제 부모님이라 부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뒤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좀 네.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네네. 네, 이 우리가 알고 예. 있는 가출 청소년 말하는 거죠? 예, 예. 네네. 그 헬프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가출 청소년, 헬퍼가 이제 이 사람들을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겠다고 글을 올리는 성인들을 하는데 이게 뭐 뉘앙스가 나쁘죠 지금 나쁜 뉘앙스죠. 그렇죠. 좋은 네네.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헬퍼라는 단어 좀 쓰지 말아주세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일단 다른 대체할 단어가 없어서 우선은 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많이 변한 게 우리 선배님께서도 예전에 예, 취재 예. 많이 되셨지만 가출 청소년 취재할 때 저희가 이 아이들이 모이는 좀 특정 지역에 가서 뭐 이제 소위 뻗치기라고 하는 하죠. 기다렸다가 만난다든지 그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이 모인다는데 가봤는데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SNS에 가 있는 거예요. SNS에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긴 힘들군요. 그렇죠. SNS에다가 도와주세요. 가출했어요라고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지금 이제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온라인에서 쓰는 이 헬퍼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이게 소외되고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노리는 이런 나쁜 세력들이 또 그 SNS나 온라인에 또 퍼져 있군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온라인의 특징이 익명성입니다. 실체를 알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취재진이 헬퍼와 헬퍼 역할 모두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돕겠다는 사람 모두 만났다는 뜻이죠?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저희가 여성인 성인 헬퍼다 이제 도와주겠다라나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한테 네. 어디세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뭐 식사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러 가봤어요. 네, 아이들이 또 배가 고프고 하니까 의외로 쉽게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한 케이스를 보시면 제가 15살 여학생을 만났는데 이틀 정도 제대로 끼니를 못 먹고 물로 때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제 돌봐주던 자기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어디 지낼 때도 변변치 않겠어요? 그렇죠. 마땅치 않죠. 예. 네, 이제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 배가 고프잖아요. 무작정 아이들이 막 이렇게 챙겨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무작정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SNS를 보고 헬퍼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차에 막 대로변에서 차에 타 이렇게 해서 탔는데 문을 잠그고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자기 집으로 막 간다. 아이가 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문을 잠궈서 이렇게 아이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데 마침 운이 좋게 옆에 순찰차가 섰대요. 예. 그래서 창문을 막 두드려서 이제 도망 나온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건 하더라고요. 정말 영화의 한 네. 장면이네요. 제가 가슴이 지금 약간 뛰고 있어요. 약간 흥분했나 봐요, 제가. 야, 그런 식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그렇죠. 저기 유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자. 근데 저 같으면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그 사람들 따라갔니? 또 위험한 거 모르니 왜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갔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절박한가요? 아까 이틀 굶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은 먹어야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더 나아가면 지적이 아니라 비난에까지 이르러서 애들이 필요해서 뭐 그 정도는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위험한 줄 알지만 돈 쉽게 벌러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배가 고프고 절박한 사정 당연히 있고요. 그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취재진이 주목해서 본 거는 아이들이 과연 이 위험에 대해서 어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지를 하고 있나.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스스로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이제 글을 올린 아이를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이 아이도 15살인데 제가 키가 167 정도 되는데 네네. 제 어깨도 안 오는 왜소한 체구의 아이인데 이제 만나서 취재진을 밝히고 길에 다니는 이제 평범한 외모의 학생인데 무섭지 않냐 사실 낯선 남성들 성인들을 만나는데 무섭지 않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미리 나는 이제 유사 성행위를 해주지만 성관계는 절대 안 한다. 미리 얘기한다. 그리고 나 운동을 잘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괜찮다. 이렇게 운동 얘기를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위급하면 도망갈 수도 있다. 도망갈 수 그런 있다. 뜻이에요. 예, 또 예. 그 불법 촬영 요즘 많이 돌잖아요. 예. 촬영물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블랙박스를 미리 끄라고 요구를 한다. 절대 촬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사는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동네에 소문은 안 퍼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아이가 과연 이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운동 잘해서 성인 남성하고 차에 있어도 이렇게 자기가 들리는데 완력으로도 뛰쳐나올 수도 있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거예요. 뭐 네. 촬영 자기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마 안 할 거고 네네. 그걸 믿습니까?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못 믿잖아요. 예, 못 근데 믿고. 예. 아이들이 믿어요. 저희가 만난 그 한 청소년 피해 지원 활동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나름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다. 막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 15살짜리 아이의 세계 안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다. 저 괜찮아 위험한 사람 아니죠? 라고 물어요 아이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헬퍼 역할을 했을 때도 위험한 사람 아니죠? 물어요. 그럼 제가 나 위험한 사람 아니지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도 위험한 사람 아니라 그러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아이들이 그걸 믿어요. 어른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답을 기다렸겠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뭐 배고프거나 뭐 어쨌든 그렇죠. 당장의 어떤 그 어려움을 넘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딱 상황이네요. 아이가 알고 있는 만큼 본다. 게다가 또 하나가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중학생이 많고 가출 청소년 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보호자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나쁜 업주를 만나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정말 라면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는다던가 뭐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완전 거예요. 착취네요. 그렇죠. 예. 게다가 17살 미만이면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어도 자기 명의로 집 계약이 안 돼요. 네, 집을 갖고 싶어도 원룸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헬퍼에게 저 대신 계약해 주실 분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돈을 맡겨버려야 되네요. 네, 돈도 맡기고 집도 맡기고 예. 보증금도 사실 맡기는 게 되는데 근데 네. 아이들은 절박하니까 그렇게 헬퍼 찾습니다. 이름으로 그러면 만약에 구해도 계약을 헬퍼 이름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헬퍼 이름으로 계약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우리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거기 펼쳐지고 있군요. 자, 이제 김도영 기자가 헬퍼도 만났습니다. 방송 전에 우리 잠시 얘기 나눌 때 김 기자가 정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본 겁니까? 온라인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을 만나는 취재를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늘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래요? 네. 새로운 강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16살 여성 청소년으로 이제 글을 올려봤어요. 네. 막 사연을 구구절절 쓴 것도 아니고 이제 미성년자임을 밝혀야 되니까 나이 16살이다. 이제 그 네. 제작진이 취재진이 어쨌든 16살 헬프입니다. 그런 그렇죠. 뜻이죠. 네, 예, 예. 청소년으로. 저는 나이가 16살이고 현재 서울에 있고 한마디 올렸어요. 배고파요.
딱 이렇게 글자 올리고 우는 표시 이렇게 해서 예. 올렸어요. 예. 올렸더니 SNS에서 메시지가 30통 넘게 오고 오픈 채팅에서 50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정말 대놓고 야 내가 재워줄 테니까 나하고 성관계 하자 이런 사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해까지 너무나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자기 네. 직업도 뭐라고 또 주장을 해요? 아이들이 직업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 그렇죠. 좋은 직업이네. 믿고 한번 가볼까?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려고? 네. 예, 예. 아이들이 생각보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봐요? 네, 네. 저희가 그 방송에 나간 여러 케이스 중 한 케이스 30통, 50통. 그렇죠. 와. 그래서요? 안 믿으시는데 맞습니다. 예. 한 케이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이 사람은 수원에서 서울로 자기가 퇴근하고 데리러 오겠다고 한 30대 남성인데 한 달에 7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 난 낮에 출근하고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매일 밤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여러 번 난 16살인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대요. 그리고 막 구체적인 성행위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동의해?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동의 여부를 묻는 게 가해자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아, 예. 그래요? 나중에 적발되면 아이가 동의했어. 우리 좋아하는 사이야의 기본이 되는. 아. 네, 그걸 다 물어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 어떤 그 베이스라인을 딱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와. 그렇게 구축을 하고 나타났어요. 엄청 조심해요. 인증사진 보내라. 인증사진 보냈는데 뒤에 유리창에 지나가는 남자가 찍혔어요. 저 남자 너 아는 사람 아니냐. 혹시 너 남자 아니냐. 엄청 조심을 하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밖에도 제작진이 있었거든요. 예. 카페를 몇 바퀴를 빙빙 돌더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취재진이 약간 티를 내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요? 쫓아나갔죠. 몇 마디 하다가 이상한데 싶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진은 밝히고 왜 그랬냐. 뭐 성욕에 졌다. 뭐 자기도 고민 많이 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면을 한 상태에서 조금 말하다가 도망간 거죠? 대면? 네. 카페에 그죠?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하다가 그쪽에서 이상한 낌새를 챈 거예요? 그렇죠. 네. 최고 누구 도망갔죠. 좀 젊은 친구를 대역으로 이렇게 내보냈겠네요. 그렇죠. 제가 17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사회부의 막내 기자가 막내. 네, 가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보통은 그렇게 취재진을 만나면 도망가면 끝인데 이 사람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방송금지 해달라고 요청을 보내온 거예요. 구구절절 썼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물거품이 되고 난 이때까지 너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왔고 난 아픈 가족이 있고 막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취재진이 나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끌어냈다 막 이렇게 왔는데 재판부는 어쨌든 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이익에 해당하는 방송에 대해서 기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 서류에 어디에도 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보내왔어요. 어디- 그거 하려면 네, 자기 네. 인적 사항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희한하네 그 사람.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죠. 직장도 다 나오고. 직장이요? 네. 그거 한번 나오고. 가보고 싶네 같이. 그래요? 네, 예. 방송 내보내면서도 그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든 게 와.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든든한 얘기가 직장이에요? 없더라고요. 웬만한 직장? 뭐 괜찮은 직장. 아, 그래요? 이야. 이었습니다. 지금 이분 듣고 있으면은 우리 저 기동 취재팀 구성해가지고 이제 갈 수도 있으니까 또 약간 좀 긴장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헬퍼 중에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들한테 사기친다 이러면서 취재진한테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기를 쳤다는 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값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보냈는데 연락을 끊었다. 이게 뭐 어떤 사기인지는 저희는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인증 사진을 안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헬퍼가 애들을 성착취하려고 만나는 건 아닐 거예요. 네네. 아니겠지만 약간 이들의 좀 행동을 보면 이런 거예요.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뭐 네. 한 1,500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오후 2시까지 써라.
안 쓰면 취소한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취소해요. 그럼 아이가 죄송해요 못 썼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뭐를 쓴다고요?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 편의점 가면 그거 보여주면 바나나 우유를 살 수 있는. 그거를 네. 소비하라는 거죠? 시간을 정해줍니다. 2시까지 써라. 네. 못 써요. 그럼 취소해버려요. 보낸 사람이. 그럼 애는 막 안타까워서 막 미쳐요? 네, 그러면 막 죄송하다 그러고 한 번만 더 보내달라 그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1,500만 원짜리 바나나 우유가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런 행동들을 심리죠? 하나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가 심리학자를 만났는데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예. 바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SNS에 보면 자기가 아이들 도와주고 받은 감사 인사 이런 걸 경쟁적으로 좀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만난 헬퍼 중에 한 사람이 난 큰 건 안 바라고 이거 좀 도와줘서 내 자존감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과연 이거를 선의로만 받아들일 수 있나. 간혹 아주 선의로 정말 난 다 바라는 거 없이 불쌍한 애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가 과연 옳은 행동이 될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을 좀 공적인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도록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지금 김 기자 얘기한 비슷한 말씀을 이제 문자를 주신 분이 있는데 문자가 3개 제가 읽어드릴게요. 7769님이 무서운 세상이네요. 온라인상에서 누구도 믿지 말고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3253님이 헬퍼란 이름이 무색합니다. 208 하나님이 모두 기성세대 잘못입니다. 정부에서 아이들 구조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공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은 좀 미비하죠. 사실 쉼터도 많이 있고 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뭐 지원센터도 있고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뭐 수는 좀 부족해요. 쉼터의 수가 부족해서 뭐 들어갈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자가 가해자일 수 있으니까 연락이 안 가고 머무를 수 있고 뭐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첫째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모르는 경우가 많고 둘째는 잘 돼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이런 데는 현금성 지원 이런 걸 안 해줍니다. 네. 애한테 방구해라 이러면서 50만 원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아이들이 내가 돈이 급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다른 데로 어두운 가는 세계로 거죠.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쉼터에 가면 부모님에게 연락 간다고 해서 특히 학대 피해하던 경우 입소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다면서요. 네,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좀 무조건 연락이 가는 편이었고 요즘은 학대 피해 아동인 경우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이게 막 맞고 멍이 들고 부러지고 이러면 저희가 뭐 뉴스에서도 학대 피해다 이렇게 하는데 정서적인 학대도 있고 뭐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확정 짓기가 어렵고 또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아이들 위주로 시스템이 짜여져야 되는데 아직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호해주면 되겠다.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좀 이거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은 좀 단순하게 거기 이게 뭐 입소라 그럴까 그렇게 네. 시키면은 뭐 괜찮겠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보호를 해야 되고 제가 김도윤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세계가 지금 그 세계 자체는 완전히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의 그거를 보완해 주는 시스템일 뿐이지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약간 수사 의미에서 마치 우리가 보이스피싱 수사하듯이 그런 것들도 좀 약간 뭐 전담반이라 그런 뭐해도 그런 부분을 수사당국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게 네. 그 가출 청소년에 대한 편견도 있고 우리가 문제아들이라고 예전에는 표현했잖아요. 예. 편견도 있고 시스템이 좀 막 여러 군데서 분산돼서 운영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 시설에 넣는다고 아이들을 입소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밖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987님이 방송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한숨만 나네요. 유유. 한숨을 쉬어주셨고요. 이른바 지뢰계
대한 얘기 나옵니다. 지뢰개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뢰개에 가출 청소년이 많고 조건 만남 성행한다는 얘기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지뢰개라는 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레이스가 많이 달린 옷을 입고 그다음에 뭐 검은 리본 이런 것들 일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입고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예전에는 정신질환이라고 했었는데 질환은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불안정한 심리 상태 가진 좀 10대 여성들, 어린 여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여기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마포의 공원에 그런 아이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버가 좀 유명한 유튜버가 거기에 모인 아이들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조건 만남해요. 막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쫙 얘기가 그랬군요. 퍼진 거예요. 이제 언론끼리 약간 논쟁이 붙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예쁜 옷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조건 만남 낙인을 찍는다와 아니 애들 만나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만나봤어요. 유튜브 인터뷰한 아이와 그 주변 친구들을 네. 만나봤는데 아이들 말이 왜 싸워요? 반반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간출해서 힘들면 조건 만남 해가지고 먹고 입고 하는 애들도 있고 틱톡, 쇼츠 이런 거 찍어서 춤추려고 그 옷 입는 애도 있고 반반이에요. 도대체 어른들은 왜 싸우는 거예요? 저희한테 대묻더라고요. 저 먹고 살게 해주실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런 말도 있고 아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조건 만남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어 이렇게 싸우나요? 와, 그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예, 언론도. 언론도 반성해야 네. 되고 저희 사회 어른들이 이제 아주 반성해야 될 얘기를 이제 해주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도영 기자는 그동안 프로그램 통해서 아동 상품화에 대한 문제제기 아주 꾸준히 해왔습니다. 유튜브와 SNS에 격렬한 논쟁도 벌어졌다고 들었고 어떻게 그 취재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서 뭐 욕이라 그럴까요? 막 비판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가출 청소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끌어온 배경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가 별책 부록이라는 걸 달아서 사실 취재진의 의지로 끌고 온 건데 그동안은 범죄 위주로 저희가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을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성관계 하자 그러고 막 온라인에서 막 어디 보여달라고 우리 이렇게 사회가 하는가. 바라보는 아이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그걸 네. 했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았던 게 저희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반성부터 시작해서 안 걸린 영역이 없어요. 광고, 뭐 게임 캐릭터, 뭐 인기 가수의 뭐 뮤직비디오까지. 선정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네, 특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 트로트 부르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욕도 많이 먹긴 했습니다. 네. 많이 먹었는데 한 번은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걸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예쁜 애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뭐 오라버니의 가슴에 안겨서 9살짜리가 예, 예. 안겨서 뭐 사랑을 느껴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게 그것도 맞나? 주시청자가 성인이 프로그램에서 네네. 맞나? 그래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득부득 그 부분을 에피소드를 넣었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페미니즘이니 남성 공격이니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아이를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KBS 1TV 시사기획장 나쁜 헬퍼는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KBS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안전은